그날 나는 CCTV를 켰습니다. 요양원 2층 복도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내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불구라도 유산만 받으면 다 내 거예요. 다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죠. 나는 사무실 책상 앞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걱정 마. 휠체어 탄 놈이 어디 가겠어? 결혼만 하면 끝이야. 다연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내 귓속을 파고들었죠. 내 아들 재민이 교통사고 후 하반신 마비로 1년째 휠체어 생활을 하는 내 아들을 저렇게 부르다니 손이 떨렸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커피잔이 덜컥거렸죠. 나는 재빨리 컴퓨터 모니터를 켰습니다. 2주 전 사무장 윤 부장이 몰래 설치한 CCTV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모든 것을 담아야 했습니다. 시어머니, 그 늙은이 곧 요양원 건물 넘기게 만들 거야. 다연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나는 석 달을 참았습니다. 석 달 전 다연이 처음 요양원에 들어온 그날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있었죠. 하지만 아들은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며 눈을 반짝이던 재민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행복한 얼굴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기다렸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모을 때까지, 저가면 뒤에 진짜 얼굴이 드러날 때까지.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다연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렸죠. 나는 녹화된 영상 파일을 USB에 저장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20년간 홀로 아들을 키우며 이 요양원을 일궈온 한은정입니다. 쉽게 무너질 사람이 아니죠.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석 달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 봄날로 요양원 정원에 개나리꽃이 한창이던 3월 초였습니다. 면접을 보러 온 여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죠. 박다연, 32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진 신입 지원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다연이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단정한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 화장기 없는 맨얼굴이 참 청순해 보였죠. 앉으세요. 나는 이력서를 훑어봤습니다. 경력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구의 한 요양원에서 1년, 부산의 요양병원에서 6개월. 이직이 잦은 편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다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셔서요. 병원비를 벌어야 했는데 급여가 적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더군요. 지금은 어머니 상태가 어떤가요? 작년 가을에 돌아가셨습니다. 다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작게 흔들렸죠. 나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나도 혼자 아들을 키우며 힘든 시절을 보냈으니까요. 남편이 재민이 3살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20년을 혼자 버텨왔습니다. 우리 요양원은 작지만 환자분들을 가족처럼 모십니다. 힘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돌보고 싶어요. 다연의 눈빛이 맑았습니다. 거짓이 없어 보였죠. 좋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다연이 벌떡 일어나 또 한 번 깊이 인사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여자가 악마의 가면을 쓴 천사라는 것을. 다연은 첫 출근부터 완벽했습니다. 새벽 일찍 출근해서 환자분들의 침대를 정리했죠. 말투도 부드러웠습니다. 할머니,
오늘 아침은 입맛에 맞으셨어요? 할아버지, 등 좀 긁어드릴까요? 환자분들이 다연을 좋아했습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죠. 원장님, 신입분 정말 괜찮네요. 사무장 윤 부장이 커피를 타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요새 젊은 친구들이 이런 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나도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연이 2층으로 자주 올라갔습니다. 2층은 재활치료실이 있는 곳이죠. 내 아들 재민이 매일 오전 물리치료를 받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재민 씨, 오늘도 운동하시네요. 다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네. 재민의 대답이 어색했습니다. 나는 치료실 문 밖에서 멈춰 섰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죠. 다연이 재민의 휠체어 옆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다연이 재민의 다리를 살짝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재민이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죠.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민은 사고 이후 사람들과 눈을 잘 못 마주쳤습니다. 특히 젊은 여자들 앞에서는 더욱 그랬죠.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에 위축돼 있었습니다. 다연 씨, 1층 김할머니가 부르셔요. 내가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아, 네 원장님. 다연이 벌떡 일어나 내려갔습니다. 재민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엄마, 치료 열심히 해. 곧 걸을 수 있을 거야. 나는 웃으며 말했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연은 점점 더 자주 2층에 올라왔습니다. 재민과 대화하는 시간도 길어졌죠. 재민 씨는 사고 전에 뭐 하셨어요? 건축 일 했었어요. 와, 멋있다. 건물 짓는 거 정말 대단한 일이잖아요. 다연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재민의 표정이 조금씩 펴지는 게 보였습니다. 1년 만에 처음 보는 미소였죠. 나는 복잡한 마음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편으로는 다행이었습니다. 재민이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여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왜일까요? 어머니의 직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요양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직원 휴게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연아, 너 원장님 아들한테 관심 있어? 조무사 경희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언니. 그냥 불쌍해서. 다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불쌍하긴. 원장님 아들이면 유산도 많을 텐데. 에이, 언니도. 사람을 그렇게 보면 안 되죠. 다연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나는 주방에서 멈춰 섰습니다. 유산이라는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왜 저런 말이 나올까요? 재미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아니, 정확히는 하나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받은 보험금 3억. 그리고 내 명의로 된 이 요양원 건물. 하지만 재미는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돈보다는 다시 걷고 싶다는 것. 그게 아들의 유일한 소원이었죠.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한 생각이라고. 다연은 착한 아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들에게 접근하는 모든 사람을 의심하는 걸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은 결코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재민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죠. 1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면도기 있어요? 응? 왜? 그냥 깔끔하게 하고 싶어서요.
재민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면도기를 건네주며 물었습니다.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네. 아, 그래요? 재민의 귀가 빨개졌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연 때문이라는 것을.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나는 2층 복도를 지나다가 멈춰 섰습니다. 재활치료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다연이 재민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함께 먹고 있었죠. 재민 씨, 이거 드셔봐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다연이 김밥 한 조각을 재민에게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민이 조심스럽게 받아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재민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다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들어 올게요. 그 모습을 보는 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기쁘기도 했습니다. 재민이 사람을 만나고 웃음을 되찾는 것. 그게 엄마로서 가장 바랐던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다연의 눈빛이 뭔가 계산적으로 느껴졌죠. 재민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 진심이 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사무실에서 회계 정리를 하고 있는데 다연이 노크를 했습니다. 원장님,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요. 들어와요. 다연이 들어와 앉았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죠. 재민 씨 말인데요. 응? 사고가 언제 났었어요? 다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작년 봄이었어요. 왜요? 그럼 치료비는 어떻게? 다연이 말을 흐렸습니다. 나는 순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왜 치료비를 물어볼까요? 왜 그런 게 궁금할까요? 보험금으로 처리했어요.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병원비가 워낙 많이 들잖아요. 다연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가짜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연 씨, 네, 재민이한테 관심 있어요? 나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다연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미소를 지었죠. 아니에요. 그냥 같은 직장 동료로서 챙겨주는 거예요. 그래요.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연이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죠. 저녁 6시였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 다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죠. 나는 요양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2층 옥상 계단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민 씨, 저기. 다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재민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계단 아래에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들렸죠. 저 있잖아요. 재민 씨한테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재민 씨는 장애가 있어도 정말 멋있어요. 다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도 다연 씨가 좋습니다. 재민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우리 사귀어도 될까요? 정말요? 저 같은 사람을? 재민 씨는 충분히 멋진 사람이에요. 다연의 목소리가 다정했습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기뻐해야 할까요? 아들이 처음으로 사랑을 시작했는데 아니면 막아야 할까요? 뭔가 잘못됐다는 이 직감을 결국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죠.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윤 부장이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아들이 연애를 시작했어요. 오, 그거 좋은 일 아닙니까? 윤 부장이 웃었습니다. 상대가 다연이에요. 아,
윤 부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뭐가요? 다연이 자꾸 원장님 방 주변을 어슬렁거려요. 뭘 찾는 것 같더라고요. 윤 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며칠 전에는 회계 서류함을 열어보는 걸 봤어요. 내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모르죠. 하지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 부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확신했습니다. 다연에게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것을. 하지만 아들은 이미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재민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다연이랑 사귀기로 했어요. 그래. 나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으세요?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하지.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죠. 하지만 아들의 밝은 얼굴을 보니 차마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연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불쌍하게 보지 않아요. 재민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잘 됐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지켜봐야겠다고. 다연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요양원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는데 1층 직원 휴게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죠.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다연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성공했어. 다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었죠. 걱정 마. 휠체어 탄 놈 잡기 쉬워. 조금만 잘해주면 바로 넘어와. 내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보험금 3억이면 충분하잖아. 요양원 건물까지 있으면 대박이고. 다연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졌죠. 시어머니, 늙은이 하나 처리하기 어렵겠어? 결혼만 하면 다 내 거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재빨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차에 올라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저런 여자가 내 아들을 이용하다니. 하지만 동시에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다연의 정체를, 그 가면 뒤에 숨겨진 탐욕을.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증거를 모으겠다고. 저 여자의 본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겠다고. 아들이 상처받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다연에게 들킨 티를 내면 안 됐죠. 원장님 안녕하세요. 다연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젯밤 그 차가운 목소리의 주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응, 오늘도 수고해요. 나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연기는 나도 할 수 있었죠. 사무실로 들어와 윤 부장을 불렀습니다. 부장님, 잠깐 이야기 좀 해요. 네, 원장님. 윤 부장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문을 닫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다연이 하는 통화를 들었어요. 무슨 내용이었는데요? 재민이 보험금을 노리고 있더군요. 요양원 건물까지. 윤 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진짜, 네, 제 직감이 맞았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원장님, CCTV를 설치하는 게 어떨까요? CCTV요? 네. 직원 휴게실이랑 복도에. 다연이 뭘 하는지 모두 녹화하는 거죠. 윤 부장이 제안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CCTV 설치. 직원들 몰래.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한테 들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설치할게요. 아무도 모르게. 윤 부장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고마워요, 부장님. 원장님을 20년째 모셨는데요. 이런 일은 당연한 거죠. 윤 부장이 씩 웃었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윤 부장이 CCTV 설치를 마쳤습니다. 직원 휴게실 천장 환풍구 안, 복도 화분 뒤, 사무실 책장 위, 모두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죠. 원장님 사무실 컴퓨터로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잘했어요. 나는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었죠. 각 카메라가 찍는 영상들이 보였습니다. 녹화도 자동으로 되나요? 네. 24시간 녹화됩니다. 완벽해요.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다연이 본색을 드러낼 때까지. 그날 오후였습니다. 재민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야기 좀 할 수 있어요? 그래. 앉아. 재민이 휠체어를 사무실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죠. 뭔데? 다연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벌써? 네. 다연이 저를 정말 사랑해요. 장애가 있어도 상관없대요.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내 여자친구는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돈을 노리고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재민아, 엄마는 반대하시겠죠. 제가 불구라서. 재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다연이 마음에 안 드세요? 재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아직은 생각 좀 해볼게. 네. 재민이 실망한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모니터를 켜고 CCTV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다연이 휴게실에 들어왔습니다.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죠. 서류였습니다. 나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보험증권이었습니다. 재민의 보험증권. 다연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모든 페이지를.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야. 증권 사진 보냈어. 다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3억 맞아. 보험금 해지하면 바로 나와. 내 손이 떨렸습니다. 걱정 마. 얘 바보라서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 결혼하면 명예 이전하기 쉬워. 다연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시어머니, 그 늙은이 요양원 건물 명예 가지고 있잖아. 그것도 넘겨받을 거야. 나는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모든 것이 저장됐습니다. 다연이 통화를 끊고 나갔습니다. 나는 USB를 꺼내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증거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민이 또 찾아왔습니다. 엄마, 생각해 보셨어요? 무슨? 결혼 말이에요. 재민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민아, 아직 이르지 않니? 이르지 않아요. 저는 진심이에요. 다연이도 진심일까? 당연하죠. 다연이는 저를 사랑해요. 재민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좀 더 지켜보자. 시간을 두고. 엄마는 제가 행복한 게 싫으세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제가 불구라서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민이 소리쳤습니다. 휠체어를 돌려 나가버렸죠.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확실한 증거를 모을 때까지. 그날 밤이었습니다. 재민의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다연이 재민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민아, 어머니가 우리 결혼 반대하시네. 미안해.
엄마가 원래 보수적이셔. 괜찮아. 이해해. 나 같은 사람이 재민이한테는 아깝다고 생각하시나 봐. 다연이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우리 둘이서 살면 안 될까? 응? 어머니 몰래. 우리끼리 집 구해서. 다연이 재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돈이. 재민이 보험금 있잖아. 다연의 목소리가 달콤했습니다. 보험금? 응. 그거 해지하면 당장 돈 나오잖아. 나는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엄마. 재민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다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원장님, 재민이 보험금을 왜 해지해요? 내가 다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게 재민이랑 살림 차리려면 돈이 필요해서요. 보험금은 재민이 치료비예요. 함부로 쓸 돈이 아니죠. 하지만 재민이 결정할 일 아닌가요? 다연이 당당하게 대꾸했습니다. 나가요. 엄마. 재민이 소리쳤습니다. 다연 씨, 지금 당장 나가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연이 나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처음으로 진짜 얼굴이 보였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탐욕스러운. 알겠습니다. 다연이 나갔습니다. 재민이 나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왜 그래요? 다연이가 뭘 잘못했어요? 재민아, 제발 내 인생 좀 내버려둬요. 재민이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나는 복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재민이 아침 식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두드렸죠. 재민아, 밥 먹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재민아, 나갈게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재민이 나왔죠. 나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재민아, 어젯밤 일은. 됐어요. 말하지 마세요. 재민이 휠체어를 밀고 나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윤 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뭔데요? 다연 신원조회 결과가 나왔어요. 윤 부장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나는 재빨리 훑어봤습니다. 박다연, 32살, 전과 기록 없음. 하지만 이게 뭐예요? 다연이 일했던 요양원들이에요. 서류에 세 곳의 요양원 명단이 있었습니다. 대구 희망요양원, 부산 사랑요양병원, 울산 평화의 집, 모두 6개월에서 1년 만에 퇴사했네요. 네. 그런데 퇴사 이유가. 윤 부장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입주 어르신 금품 횡령 혐의. 내 손이 떨렸습니다. 모두요? 네. 세 곳 모두 같은 이유로 해고됐어요. 고소는 안 당했나요? 가족들이 조용히 처리했대요. 시끄러워지는 게 싫어서. 윤 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다연은 전문적인 사기꾼이에요. 요양원을 돌아다니며 어르신들 돈을 훔치는. 나는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더 있습니다. 뭐가 더 있어요? 다연한테 전 남편이 있었어요. 전 남편? 네. 3년 전에 동거했던 남자. 그 남자도 사기 전과가 있어요. 윤 부장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4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이 남자가 지금도 다연이랑 연락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요? CCTV에서 다연이 통화하는 걸 봤거든요. 오빠라고 부르더라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다연이 요양원에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원장님 안녕하세요. 다연 씨, 잠깐 사무실로 와요. 네. 다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앉아요. 무슨 일이세요? 다연이 앉았습니다. 나는 신원조의 서류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죠? 다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연 씨가 일했던 요양원들이에요. 세 곳 모두 횡령 혐의로 해고됐더군요. 다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오해? 세 번 모두요? 내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원장님, 저는 정말 내 아들한테서 떨어져요. 뭐라고요? 재민이 보험금 노리는 거 다 알아요. 다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착한 간호조무사가 아니었죠. 원장님도 참 웃기시네요. 다연이 비웃었습니다. 뭐라고? 불구 아들 시집갈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니면 평생 혼자 살 텐데.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당장 나가요. 나가라고요? 좋아요. 근데 재민이는 저 따라갈 거예요. 뭐? 재민이 이미 저한테 푹 빠졌거든요. 원장님이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다연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 요양원 건물도 결국 제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재민이랑 결혼하면 다 제 거잖아요. 다연이 웃으며 나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재민이 내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응? 다연이한테 무슨 말 했어요?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민아. 다연이 울면서 전화했어요. 엄마가 자기를 해고하려고 한대요. 재민아, 그 여자는 그 여자가 아니라 다연이에요. 재민이 소리쳤습니다. 재민아, 진정하고 들어. 안 들을 거예요. 엄마는 저를 평생 혼자 살게 하려는 거죠?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다연이가 뭘 잘못했어요? 재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연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내 돈을 노리는 거야. 거짓말. 재민아, 증거가 있어. 나는 신원조의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재민이 서류를 봤습니다. 얼굴이 굳어갔죠. 이건 오해일 거예요. 세 번 모두. 다연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재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민아, 저는 다연이를 믿어요. 엄마보다. 재민이 휠체어를 돌려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나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이 나를 믿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를 선택했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포기해야 할까요? 아들이 원하는 대로 놔둬야 할까요?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사기꾼에게 당하는 걸, 평생 모은 재산을 빼앗기는 걸 절대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겠다고, 다연의 본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겠다고, 그리고 아들을 구하겠다고. 새벽 5시였습니다. 잠을 설친 채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죠. 눈밑이 까맣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윤 부장을 불렀습니다. 부장님, 네 원장님, CCTV 추가로 더 설치할 수 있어요? 어디에요? 재민이 방 앞 복도, 그리고 주차장. 알겠습니다. 윤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나는 종이를 건넸습니다. 다연 전 남편의 사진과 정보였죠. 이 사람 찾아주세요. 이 사람이 누군데요? 다연이 동거했던 남자. 지금도 연락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수소문해 볼게요. 오전 10시였습니다. 다연이 출근했습니다. 여전히 밝은 얼굴이었죠. 원장님 안녕하세요. 응.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다연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재민을 만나러 가는 거겠죠. 나는 모니터를 켰습니다. CCTV 화면이 떴습니다. 다연이 재민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죠. 재민아, 나야. 문이 열렸습니다. 재민이 나왔습니다. 다연아, 괜찮아. 어머니가 오해하신 것뿐이야. 다연이 재민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널 힘들게 해서. 아니야. 재민이 잘못이 아니야. 다연이 재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연아, 우리 정말 결혼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난 재민이랑 꼭 결혼할 거야. 다연의 목소리가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나는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윤 부장이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찾았습니다. 정말요? 네. 다연 전 남편. 지금 서울에 있대요. 윤 부장이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죠. 어떻게 찾았어요? 아는 사람 통해서요. 그 남자 전과 기록 때문에 찾기 쉬웠어요. 고마워요. 그런데 원장님, 응? 그 남자 만나실 거예요? 네. 직접 만나봐야겠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당신도 같이 가주면 되잖아요. 나는 웃었습니다. 윤 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켜드릴게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윤 부장이 운전을 했죠. 원장님, 긴장되시죠? 조금요. 솔직히 말하면 많이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오피스텔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죠. 402호네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402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초반의 남자가 나왔습니다. 사진과 똑같았죠. 누구세요? 박다연 씨 아시죠?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군데요? 다연이가 지금 제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요. 무슨 이야기? 여기서 하기 그러니 안으로 들어가서 할까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방 안은 지저분했습니다.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죠. 앉으세요. 나와 윤 부장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자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데요? 다연 씨가 제 아들과 사귀고 있어요. 그리고 제 아들의 재산을 노리고 있죠.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그 여자 원래 그래요. 알고 있었어요? 당연하죠. 저도 당했는걸요. 남자가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3년 전에 사귀었어요. 다연이가 저한테 접근했죠. 남자가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처음엔 진짜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제 돈이 목적이었죠. 얼마나 당했어요? 2천만 원. 사업 자금 명목으로 빌려갔는데 안 갚더라고요. 남자의 목소리가 쓰라렸습니다. 그래서 헤어진 거예요? 헤어진 게 아니라 도망간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왜 고소는 안 했어요? 증거가 없었어요. 차용증도 안 썼거든요. 지금도 다연이랑 연락해요? 남자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끔요. 무슨 연락이요? 돈 생기면 나눠달라고. 그래서 저는 협력하는 척 하는 거예요. 남자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혹시 다연이가 최근에 뭐라고 했나요? 휠체어 탄 남자 잡았다고. 보험금이 3억이래요.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요양원 건물까지 넘겨받을 거래요. 그 여자 진짜 무섭습니다. 사람을 돈으로밖에 안 봐요. 남자가 담배를 비볐습니다. 혹시 이 사실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증언이요? 네. 필요할 때 다연이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 주세요.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저도 그 여자한테 당한 게 억울하거든요. 나는 남자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요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밤 9시였습니다. 지쳐 있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증거가 하나 더 생겼으니까요. 사무실로 들어가 모니터를 켰습니다. 낮 동안의 CCTV 영상을 확인했죠. 다연이 재민의 방에 들어가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2시간 동안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복도에서 전화를 받았죠. 응, 오빠. 잘 되고 있어. 다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걱정 마. 이번엔 실수 안 해. 결혼하면 바로 보험금 해지할 거야. 나는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그 늙은이 곧 제거할 거야. 제거. 그 단어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요양원 건물명에 이전하면 다 끝나. 그러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연이 웃었습니다. 나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이제 충분했습니다. 다연의 본 모습을, 그 탐욕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나는 조용히 증거를 모았습니다. CCTV 영상, 통화 녹음, 전 남편의 증언, 신원조회 자료,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렸죠.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재민이 내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응, 다연이랑 다음 달에 결혼하려고요.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벌써? 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재민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재민아, 엄마 동의 필요 없어요. 저희끼리 할 거예요. 재민아, 제발 좀 더 생각해봐. 충분히 생각했어요. 다연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재민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보험금도 해지하기로 했어요. 뭐라고? 다연이랑 집 구하는데 필요하니까요. 나는 재빨리 손을 잡았습니다. 안 돼. 그 돈은 제 돈이잖아요. 제가 쓸게요. 재민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지금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다연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다연 씨, 네 원장님. 다연이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밝은 표정이었죠. 재민이랑 결혼한다면서요? 아, 네.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축하해요.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연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네. 결혼 전에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나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요? 다연 씨가 일했던 요양원들 연락처예요. 다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그걸요? 전화해 봤어요. 세 곳 모두 다연 씨가 왜 해고됐는지 다 들었어요. 다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나는 CCTV 영상 사진들을 펼쳤습니다. 재민의 보험증권을 촬영하는 다연, 전화로 통화하는 다연, 불구라도 유산만 받으면이라고 말하는 다연. 다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CCTV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그만해요. 다연 씨, 아니 박다연 씨. 다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착한 척을 하지 않았죠.
재수없게 걸렸네요. 다연이 비웃었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요. 싫은데요? 뭐라고요? 재민이는 이미 제 거예요. 다음 주면 보험금 해지해요. 다연이 팔짱을 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도 곧 이 건물 명에 넘기실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재민이가 조르면 다 해주시잖아요. 불쌍한 아들 위해서. 다연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저 같은 사람, 돈 벌려고 애쓰는 사람이요? 다연이 다가왔습니다. 원장님은 몰라요. 가난하게 사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그래서 사람을 이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네, 당연하죠. 다연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불구 하나 잡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냥 좀 잘해주면 바로 넘어오는데. 재민이를 뭘로 보는 거예요? 내가 소리쳤습니다. ATM이죠. 돈 나오는 기계. 다연이 웃었습니다. 당신, 그리고 말이죠. 원장님도 곧 요양원에서 쫓겨날 거예요. 뭐라고? 결혼하면 재민이가 상속자잖아요. 그럼 이 건물도 제 거고. 다연이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팔면 얼마 받을까요? 10억? 15억?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가요. 지금 당장. 싫은데요. 여긴 곧 제 건물이 될 곳인데. 다연이 비웃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재민이 들어왔죠. 무슨 소리예요? 재민이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다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재민아, 다연아, 방금 한 말이 진짜예요?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야, 오해야. 원장님이 저를 몰아세워서. 거짓말하지 마. 재민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다 들었어. 문 밖에서. 재민아, 나를 ATM이라고 했어? 재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게 아니라 불구라고도 했지? 유산만 받으면 된다고? 재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다연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를 노려봤습니다. 재수 없네. 들켰네. 다연아. 뭐, 불구 맞잖아. 휠체어나 타고 있으면서 무슨 사랑을 바라. 다연이 재민에게 소리쳤습니다. 재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나가요. 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갈게요. 어차피 여기 더러워서 못 있겠어요. 다연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재민은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는 재민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재민이 내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1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모두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도 같이 울었습니다. 아들의 아픔이 내 가슴을 찢었으니까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윤 부장이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다연이 요양원 밖에서 전화하는 거 녹음했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재민 씨 보험금 못 받게 됐다고. 화내면서 윤 부장이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다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망했어. 들켰어. 그럼 계획비로 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남편이었죠. 계획비? 요양원 건물 서류 훔쳐 명예 이전하면 돼. 그게 되겠어? 위조하면 되지. 내가 아는 사람 있어. 나는 녹음기를 껐습니다. 이제 충분해요. 원장님,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나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7.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요양원 20주년 기념식 날이었습니다. 직원들과 환자 가족들이 모두 모였죠. 1층 강당이 가득 찼습니다.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 나는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 요양원이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20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죠. 나는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맨 뒤에 다연이 서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아직 모르는 듯 했죠.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나는 윤 부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 부장이 스크린을 내렸습니다. 프로젝터가 켜졌죠. 이건 지난 3개월간의 기록입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 다연이 재민의 보험증권을 촬영하는 장면.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 다연이 전화 통화하는 장면. 불구라도 유산만 받으면 다 내 거야. 다연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세 번째 영상, 시어머니, 그 늙은이 곧 제거할 거야.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저게 뭐야? 다연 씨가 저런 사람이었어?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다연을 봤습니다. 다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제 아들의 재산을 노렸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제거하려고 했죠. 마지막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다연과 전 남편의 통화 녹음. 요양원 건물 서류 훔쳐. 위조하면 돼.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저건 다연 목소리 맞아? 믿을 수가 없어. 다연이 문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도망가려는 듯 했죠. 하지만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박다연 씨입니까? 사기죄와 횡령 미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다연이 나를 노려봤습니다. 원장님,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당신이 먼저 시작한 일이에요. 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제 아들을 이용하고 저를 제거하려고 했죠. 증거가 뭐가 있어요? 지금 다 봤잖아요. 나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윤 부장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당신 전 남편의 증언서, 그리고 이전 요양원들의 고발장. 다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2년이. 말 조심하세요. 여기 다 보고 있잖아요. 나는 웃었습니다. 경찰이 다연을 끌고 나갔습니다. 나요. 나라고요. 다연의 비명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곧 사라졌죠.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단상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을 보여드린 이유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믿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재민을 봤습니다. 재민이 휠체어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 아들도 있습니다. 재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미안해. 내가 상처받는 걸 막지 못해서.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널 지키고 싶었어. 그게 엄마의 역할이니까. 재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이제 다시 시작하자. 우리 둘이. 나는 단상에서 내려와 재민에게 갔습니다. 재민을 안았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죠.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다연은 구속됐습니다. 전 남편도 같이 잡혔죠. 재민은 상처를 받았지만 이제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재민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응, 오늘 고마웠어요. 재민이 내 옆에 앉았습니다. 당연한 일을 한 거야. 저는 엄마를 믿지 않았는데. 괜찮아. 사랑에 빠지면 다 그래.
나는 재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알아요. 이제 알았어요. 재민이 내 어깨에 기댔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죠.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다현은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 남편은 5년이었죠. 재민은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힘들어했습니다.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재활치료 같이 가요. 그래, 같이 가자. 우리는 함께 치료를 받았습니다. 재민의 다리에 조금씩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선생님, 이게 정말 좋아지는 건가요? 네. 꾸준히 하시면 걸을 수도 있어요. 물리치료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민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요양원에 새로운 간호조무사가 왔습니다. 김지은, 40살의 중년 여성이었죠. 안녕하세요, 원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해요. 나는 웃으며 악수했습니다. 이번에는 신원조회를 철저히 했습니다. 추천서도 여러 장 받았죠. 실수는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지은 씨는 성실했습니다. 환자들을 정성껏 돌봤죠. 원장님, 저기 2층에 계신 분이 원장님 아드님이세요? 네. 재민이요. 재활치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대단하세요. 지은 씨가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나도 웃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재민이 보행기를 잡고 걸었습니다. 비틀거렸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죠. 엄마, 보세요. 그래, 잘한다. 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재민이 5미터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내 품에 안겼죠. 엄마, 저 걸을 수 있어요. 그래, 넌 할 수 있어. 우리는 한참 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21주년 기념식 날이었습니다. 작년과 똑같이 강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죠. 모두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단상에 섰습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는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함께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는 단상 옆을 가리켰습니다. 재민이 나타났습니다. 휠체어가 아니었습니다. 보행기를 잡고 걷고 있었죠.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우와, 재민 씨다. 재민이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왔습니다. 한 걸음, 2걸음, 3걸음. 드디어 내 앞에 섰습니다. 엄마, 응, 고마워요. 저를 지켜줘서. 재민이 나를 안았습니다. 나도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였습니다. 재민과 나는 요양원 정원에 앉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죠. 엄마, 저 이제 알아요. 뭘? 진짜 사랑이 뭔지. 재민이 하늘을 봤습니다. 다현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제 돈을 사랑했죠. 그래. 하지만 엄마는 달랐어요. 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셨죠. 재민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나는 재민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넌 내 아들이야. 당연한 거야. 저도 엄마 지킬게요. 이제부터. 재민이 웃었습니다. 나도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지난 1년의 이야기를. 다현이 나타났던 그날부터 오늘까지의 모든 것을.
일기를 쓰면서 생각했습니다. 탐욕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시킵니다. 다연처럼. 하지만 진실과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나는 일기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죠. 달이 밝았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이 올 겁니다. 재민과 함께, 요양원 식구들과 함께 우리는 계속 나아갈 겁니다. 정직하게, 당당하게. 1년 후였습니다. 재민이 보행기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절뚝거렸지만 혼자 걸을 수 있었죠. 엄마, 봐요. 재민이 복도를 걸어왔습니다. 우와, 정말 잘한다. 나는 박수를 쳤습니다. 재민이 내 앞에 섰습니다. 엄마, 저 이제 요양원 일 도울 수 있어요. 정말?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어요. 재민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좋아. 같이 하자. 우리는 웃으며 악수했습니다. 그날부터 재민은 요양원에서 일했습니다.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산책을 같이 하고 작은 일들을 도왔죠. 재민 씨, 오늘도 같이 산책해요. 할머니들이 재민을 좋아했습니다. 네, 할머니. 같이 가요. 재민이 휠체어를 밀어드렸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재민은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됐죠. 고통이 그를 성장시켰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재민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재민이 신문을 보여줬습니다. 다연 출소했대요. 그래. 나는 신문을 봤습니다. 3년형을 2년 만에 출소했더군요. 모범수였다고. 엄마는 무섭지 않아요? 아니, 전혀.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연은 더 이상 우리를 해칠 수 없어. 우리는 이미 이겼으니까. 그렇죠. 재민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속지 않아요. 그래. 넌 강해졌어. 나는 재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요양원 정원에 벤치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기념 문구를 새겼죠.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 재민과 나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엄마, 이 문구 좋네요. 그렇지? 우리가 증명했잖아. 네. 엄마 덕분이에요. 재민이 내 어깨에 기댔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함께 이뤄낸 거야. 나는 재민을 안았습니다. 하늘을 봤죠.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 새로운 시작의 바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함께,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앞으로, 끝.